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이폰폴리의 김성윤입니다. 저는 기존 이제 IT 업계에 한 16년 계속 통신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물론 국내 통신회사가 아니라 제가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동안은 망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다가 저는 작년 12월부터는 어떤 벤처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과 같은 어떤 카카오톡은 굉장히 이미 큰 회사가 되어버렸지만 스마트 컨텐츠라고 하는 컨텐츠 생산자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관련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이제 통신 사업을 준비하시는 IST 부사장님 시각이나 김인성 교수님의 시각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시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통신 업계의 생태계가 변화하지 않았으면 생길 수 없는 4,500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일종의 스마트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앱을 개발을 해서 가입자 간의 무료 문자. 근데 지금은 문자뿐만 아니라 지금 수익이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 이제 차츰차츰 광고 수익도 하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이모티콘들, 웹툰 작가들이 올려놓은 이모티콘들을 통해서 최근에 아이폰 유저들로 인해서 하루 매출이 한 1억이 발생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도 스마트 컨텐츠 유통 생산자이자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떼게 되었는데 제 자료는 안 띄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33페이지를 일단 보시면 저는 현 정부에서 저는 스마트 컨텐츠 생산자 입장에서 현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저희 스마트 컨텐츠 생산자 입장에서의 시각을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30일 날 문체부죠. 문화체육관광부와 컨텐츠진흥원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가 한 300억 원을 조성을 해서 저희 같은 스마트 컨텐츠 스타트업들 주로 한 3년 이내의 회사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5대1 경쟁률을 선발을 해서 지금 27개 회사가 스마트 컨텐츠 센터에 입주를 해 있고 23개를 더 선발을 해서 50개를 금년에 하고 최대 4년 동안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국가의 저는 세금을 냈지 세금의 혜택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스타트업 양성 프로그램에 저희가 혜택을 받게 돼서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이게 저희 이런 50개 회사 중에 또 카카오톡 같은 회사가 여러 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한 손으로는 이런 지원책을 하면서도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방통위에서 어떻게 보면 통신사 손을 들어주는 적이 됐죠. 카카오톡 무료 통화 차단해도 된다. 실질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 각 통신사도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조차. 통신사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제작 삼성전자도 채톤이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카카오톡과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유독 카카오톡은 자기네 밥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단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 카카오톡 국가 입장에서는 잠재적 카카오톡 이 업체들 같은 저희 같은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반대로 이미 다 커버린 회사는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양면성을 띠고 있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참 기득권을 쥐고 있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파이어니어적인 입장에서 막 세계 최초, 와이브로도 세계 최초, CDMA 최초 상용화 이런 파이어니어적인 입장에서 지금은 완전히 돌변을 해서 뭔가를 인켜주고 방어하는데 한 99%의 엔진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반면 이 국가가 나아갈 길은 60년대 철강, 화학, 자동차 이런 제조업, 80년대 제조업 이렇게 하다가 90년대 IT,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제가 이 현 정부를 굳이 비판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데이터로 보면 저희가 한 뒷걸음 앞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뒷걸음질 쳤으니까 10년 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 저희가 IT 1위 국가라고 이렇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부르짖던 것이 반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차세대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서 정말 제 파트너들 뭐 핀란드에 있고 영국에 있는데 4시 반에 퇴근합니다. 저희는 야근하고요. 돈 걔네들이 다 벌고요.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부가가치는 다 다른 서양 국가들이 가져가고 있는 형국을 뒤집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 사업, 카카오톡 같은 회사들이 성공해서 세계로 진출을 하고 자동차 1년 내내 파는 것보다 저희가 문화 콘텐츠나 이런 서비스 사업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거꾸로 정말 모 후보가 대선 출마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게 현실화되려면 아까 저희 같은 회사를 인큐베이팅하는 지원 체계도 해야 되는데 반면에 그 기득권자들이 보이는 형태는 그 정반대. 그래서 결국 이제 누가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방통위는 없어지겠죠. 없어지게 되겠는데 이런 양면적인 소모적인 어디선 병 주고 어디서는 약 주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저희 회사 자랑이 되겠지만 저 작년만 해도 저희도 통신사가 전화 한 통하면 스프링처럼 뛰어갔습니다. 을지로에 S 통신사에 부르면 갑니다. 30분 내로 뛰어갑니다. K 통신사도 뛰어가고요. N 통신사가 부르면 조금 늦게 나세요. 3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런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아까 메가더 장군께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 전대를 뒤집고 하는 그런 그거에 대한 시각이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작년에 사업 구조에서 저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출판사가 하나 있습니다. 월드북이라고 미국에. 워런 버핏이 출판사를 딱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소신문사들을 인수를 했죠. 근데 그 출판사의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으로 저희 창업한 지 7개월도 안 된 저희 회사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문사 첫 1면에 저희가 창업한 지 6개월 만에 전자신문 1면에 나기도 하고 에코노미스트 중앙일보 경제지에 저희가 기사화가 되고 또 조선일보에서도 취재를 하고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작년만 해도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해외에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컨텐츠를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아까 김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이폰 덕택입니다. 저희는 메가더 장군 같은 분이 스티브 잡스가 되어버렸죠. 스티브 잡스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건 아니지만 그분이 고인이 되었지만 추구했던 이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를 창조하려고 하는 그 철학이 궁극적으로 저 같은 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된 거지 정부 정책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도 아니고 통신사가 혜택을 준 것도 통신사가 우리 아이폰은 실제로 97년도에 나왔습니다. 방통위가 묻고 있고 2007년도에 나왔어요. 2007년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나오고 난리가 났죠. 바깥 세상에서 벌써 2002년 전부터 스마트폰 세상이 열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갑자기 2009년도에 모두 스마트폰이 발명된 것처럼 2년 동안 통신사가 묻고 있었거든요. 2년 동안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 물고기들이 바다로 못 나가도록 꼭 묻고 있었거든요. 게임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사들이 그 순위를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통신사의 게임 담당 업체들 담당자들 지금 가보시죠.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업체들로 받은 선물을 놀 데가 없어서 벼란데 쌓아놓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현찰이 오고 가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현물은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폰이 등장으로 생태가 깨지면서 저희 같은 작은 업체도 품질이 좋고 퀄리티를 승부하고 가격만 싸면 저희가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려면 저희 회사 신용등급 조사하고 이렇게 협력업체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하시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900건 정도의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꾸준히 공급을 하고
전 세계에 판매되는 그 매출의 일부분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도저히 국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기존의 생태계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통신사와 정부의 규제로 저희 같은 업체들을 묶고 있었는데 오히려 스티브 잡스가 자유를 주는 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업체가 많이 커야 된다고 김인석 교수님께서 카카오톡 같은 회사가 많이 커야 된다고 했는데 정부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또 통신사가 키워준 게 아니라 통신사는 소위 말하는 국민이 키워줬죠. 저희 국민이 키워줬는데 그 국민을 가둬놓고 거기서 이익을 보면서 허가 사업으로 가고 있었던 것들을 그런 체계 안에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거꾸로 우리나라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는 스티브 잡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지금 우리가 지금 막 통신사 때리기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떤 비판의 대상이 통신사가 되고 있는데 KT 경영연구소에서조차도 아이폰 독택에 무선 데이터망 시장이 한 3년 동안 1조 9천억이 창출이 되고 컨텐츠 유통이 한 4,900억이 더 되고 35페이지 보면은 이 KT 경제경영연구에서 나온 이 것들이 아이폰 덕택에 통신사도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카카오톡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밥줄을 건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36페이지에 제가 따보면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지금 남해안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이 안에 물고기들을 좀 보고 있죠. 이거를 깨버렸습니다. 깨버렸기 때문에 아까 김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신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데가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정상화가 돼야 되니까 정상화가 돼야 되고 이런 가두리 양식해서 영업이익률 40% 보고 하는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되죠. 우는 소리 하는데 17% 영업이익 보는 거 갖고 우는 소리 하죠. 일반 중소기업 제조업 영업이익률 5% 보면 잘 본다고 하고 있고 근데 저희 회사도 영업이익률 목표 3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그러면 아이폰으로 인해서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았으면 좀 불가능하고 제가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마 통신사 밑에서 대기업 밑에서 하청을 받아가면서 그러고 살고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저의 창의적인 이런 사업 모델과 이런 것들이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통부가 폐지되고 방통 규제가 4년 있는 이 동안 저희 경제주관지 영국에서 발표한 EIU에서 발표한 IT 산업 경쟁력이 저희가 2008년도에서 이미 8위로 떨어졌는데 지금 한 19위로 작년에 19위로 떨어졌죠. 이런 것들이 누가 살리냐? 통신사가 이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저희 같은 회사가 살립니다 이제는. 그래서 자신합니다. 자신하고 지금은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저희가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임대료를 안 받고 있고 멘토링도 시켜주고 투자 입시도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에 저는 억만 배로 돌려줄 부가가치를 창출할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카카오톡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카카오톡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하면은 저희 같은 회사들도 빨리 접고 커피 전문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사태에서 제가 마무리를 드리자면 30페이지 보면 이전에 먹이사슬 구조였던 것들이 통신사가 고객을 딱 꽉 잡고 있죠. 그 밑에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 그리고 그 밑에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먹이사슬이 타이에 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타이에 의해서 깨졌고 이 나라의 이제 생태계가 이제 다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게 통신사가 망하고 하드웨어 업체가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공생, 상생 이런 말 하는데 공생과 상생 저도 그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통신사와 제가 상생을 깨할 필요도 없고 통신사가 저희 같은 회사를 어떻게 살려주려고 또 억지로 무슨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하면 됩니다. 각자가 하면 되고 동등한 대신 불공정 행위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통해서 규제를 하고 이런 것만 없다면 통신사도 살고 하드웨어 업체들도 금방 따라갔지 않습니까? 아이폰 위기라고 했지만 삼성전자 금방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삼성전자와도 협력을 하고 있는 좋은 파트너입니다. 삼성전자는 저희 좋은 파트너인데 통신사는 어떻게 보면 저희 망에 대한 기득권만 내세우지 않으면 통신사도 저희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은 에코시스템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망 중립성과 이런 철학을 공유하는 경제 주체로서 공정하게 경쟁만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부가 저희 진짜 4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가족과 저녁 식사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